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달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주목받는 선거는 아니었었거든요. 이 재보궐 자체가 무슨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같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거나 불법 때문에 잘려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둬야 그래야 공석이 생기면서 진행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문재인 뇌물 이슈 같은 사건들을 좀 더 다루려고 했습니다. 일단 원래 이번 재보궐 라인업이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이렇게 네 자리의 선거였는데요. 최근에 서울교육감 조 의원이 불법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 서울교육감 자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교육감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정부 의전대우상 동일광역자치단체장과 의전서열이 같다. 즉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장관급,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차관급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시장이랑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 이 교육 파트의 시장이라고나 할까요? 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는 제 지인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와 도의 교육감이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과 학원은 각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그 지역 내의 공교육에 관해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돈은 정부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쓰는 건 교육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사실 영상 찍는 현재 저는 서울 주민이라서 원래는 이번 재보궐에 투표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교육감 자리가 추가되니까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유일무이 3대 세습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념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의 목적을 가지고 교실에 침투한 일부 정치 교사들이 문제면 문제지 지금의 교권은 너무나 낮아져 있으며 소위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학생과 부모가 갑이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반대인 입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서울교육감 선거에 관한 영상이니까 이 일부 이상한 정치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교사가 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온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이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사가 교실을 벌인다? 그 교사가 개량 한복을 자주 입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하여튼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수업 시간에도 말하는 게 살짝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한다고? 본인 과목도 아닌데? 자, 2013년 기사를 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최모 씨가 북한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적었네요. 이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교조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비교적 최근인 작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 지하조직 활동 혐의, 전교조 지부 압수수색. 방첩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도 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전교조 조직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 암약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전교조 소속 인사가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하니까 파도 계속 나오네. 아니 나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교에도 전교조가 많았었나? 여러분 모든 전교조에 가입을 한 교사들이 간첩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입을 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선동과 세뇌를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친중좌파가 되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고 미국이랑 일본을 부정하고 결국은 애들까지 선동해서 이 촛불 들고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그 간첩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좌파들의 커리큘럼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교실을 노리는 거예요. 왜?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선동하기가 더 쉽거든. 근데 이 순수한 교사들도 결국은 정치교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직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지금도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 북한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간접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명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북한 추종자들. 아마 지금까지 걸린 자들보다 아직까지 걸리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랜 시간 서울교육감으로 있었죠. 이 조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 간첩 석방 촉구 논란. 문재인과도 친한 것 같네요. 같은
친북이라서 그런가? 조희연 국가전복 무장폭동 선동단체 옹호. 조희연 과거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회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애국가 재창 거부 동의? 조희연의 전교조 특채,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 여러분, 이 사람이 교육감 몇 년이나 했을까요? 무려 3선이나 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10년이나 했으니까 정말 길게도 했네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임기를 박원순과 함께 했죠.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혹시 있나요? 이 도대체 10년 동안의 서울교육은 어떻게 되었던 거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인권보호 증진 공동선언. 여러분, 왜 좌파들이 인권 하면서 소위 학생의 인권에 진심인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결론적으로는 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같은 편인 것 마냥 학생들을 선동하고 길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자유주의를 전복시키는데 힘을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 홍위병들 아시죠? 막 중국의 자유주의자들 다 죽이고 공산주의에 방해되면 몇천 년 된 유물들도 막 부수고 불태워버린 젊은 애들. 이때 수많은 자유파 중국인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언제든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지금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홍위병 같은 자들을 만들려는 게 이들 좌파 선생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북한 김정은이와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미국과 일본은 적이다,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시금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의 탄핵 촛불 집회 시즌2를 하려는 거, 이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하면서 학생들을 부추기고 사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시위해라, 이러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 하면 좋은 말 같죠? 그거 다 학생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내 꿈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맨날 데모만 했던 옛날에 자기들처럼 내가 지금 못 사는 건 미국 때문이고 일본 때문이고 자유주의 때문이니까 결국은 다 없애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자, 결국은 북한을 위해서 시위랑 데모 좀 하고 대신 두들겨 맞고 고기방패가 되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 운동권 세계에선 아마 전과 생기는 건 일종의 훈장일걸요? 여러분, 종북 좌파들이 왜 이렇게 교육 쪽에 많이 침투해 있을까요? 다름 아닌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은 선동하기도 쉽고 세뇌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종북 좌파 교육감이 3선을 다 채우면요,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초중고 도합이 몇 년이죠? 12년입니다. 어떤 학생은요, 초중고 내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만 듣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위대한 인물들이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과 한평생 국가의 부흥을 위해 살던 박정희를 부정하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적이며 중국과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만 듣다가 사회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동당한 친구들이 선거날 되면 어디에 투표를 할까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저는 자기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거나 실제로 학부모인 분들 말고는 교육 쪽이 크게 관심을 못 받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유우파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주장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교육 안보입니다. 아니, 안보 교육이면 안보 교육이지 교육 안보는 무슨 말이냐, 단어가 뒤바뀐 거 아니냐. 안보 교육은 말 그대로 안보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교육 안보는 교육 쪽에서의 안보가 심하게 뚫려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 쪽에서 간첩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와 교육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학교와 교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교사들을 뽑을 때도 사상검증까지 확실하게 하고 임용을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볼 때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을 테니까 각 자유우파 후보 캠프에 계신 분들과 후보님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단일화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를 우리 자유우파가 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단일화가 안 되어서입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었었는데 당장 2년 전 지방선거만 해도 이 교육감 캠프에 합류를 했었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되어서
노무현 좋아하는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이 교육감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보수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2018년에는 보수로는 안 먹힌다고 판단했는지 중도라고 해서 나왔다가 떨어지고 2022년에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중도 보수라고 또다시 말 바꿔서 나온 이 교수 출신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 후보님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여담인데 이 후보가 지금까지 3번씩이나 선거에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인지도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핵심 공약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학원비 지원입니다. 공교육의 핵심이라는 교육감 자리에 사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교육감 후보. 이게 자유우파 후보가 맞습니까? 애초에 이념 자체를 떠나서 교육감의 자질 자체가 의심되는 이런 후보 때문에 제가 모셨던 후보님은 결국 2위로 낙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좌파들을 인정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단일화만큼은 우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자유우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그런 건지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건지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뭔가는 좌파들에게 계속 밀려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선거 말입니다. 선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조직력과 자금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게 분산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요?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후보님들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거에서 10%도 못 받으면요, 선거 비용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최소 15%는 넘겨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고 그것도 모든 항목이 아니라 일부 항목만 받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가 진짜 무서운 게 이 워낙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후보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출마해도 한 5% 이상은 받을걸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유명하고 잘나서? 전혀 아니죠. 여러분, 각 투표소마다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순번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투표소에서는 제가 1번 후보인데 B 투표소에서는 제가 5번 후보로 나오는 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교육감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사 정당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전까지는 탈당을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은 각 정당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긴 받습니다. 문제는 단일화까지는 정당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당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단일화 안 하고 다 나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 해본 분들은 아실 건데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괴로운 선거입니다. 원래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도 같이 투표하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이런 거는 문제없이 같은 편인데 이 교육감 관련해서만큼은 적인 거예요. 적.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정말 심하게 상처받을 정도로 싸우는 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각 자유우파 교육감 후보님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일단 누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누가 최종 후보로 되었던지 간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돕겠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있고 훗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 선거 때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단일화하다가 선거를 완주한들 당선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번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일단 단일화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